자, 정청래가 이제 출마를 뭐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참 무슨 저는 생각을 가지고 그 뭐 손혜원 의원님이 어젠가요? 방송을 하시는데 그 손혜원 의원님하고 이제 정청래는 각별한 사이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지역구를 서로 주고받았던 각별한 사이인데 코코힐링님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던데 문조털레유가 저러는 거 보면 큰 비밀이 터져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건희 문털류 연결고리나 통일교 신천지 김건희 이낙연 동생 삼부토건 부산저축은행 등 예약력이 줄어든 것 때문에 저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지켜보면 알겠죠. 뭐가 터질지. 곧 전 나락으로 갈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혜원 의원님도 이게 정청래를 위해서 이게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청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죠? 정청래가 출마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방송에서. 뭐 그래서 제가 쇼츠로 도는 얘기를 저도 봤는데 영상을 사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이 뭐 정청래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청래 보고 저도 가끔 이제 뭐 출마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마 안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청래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출마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가 출마를 해서 2달 동안 또 시끄럽게 하고 털레반들이 날뛰고 이러면 저는 좋아요. 유튜브 시청률 올라가고 또 맛조개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김어준이 발광하고 최욱이까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또 털키부들이 막 난동 부리고 이러면 신나지 저는 진짜. 진짜 이건 성수기가 오는 거죠. 동접이 1만이 아니라 뭐 2만 3만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기 우리 이게 뭐, 손혜원 의원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김덕님 손혜원이 채평 잘 안다고 하던데요. 사이가 안 좋다 이러면서 자기를 내쳤다. 제가 손혜원 의원님을 내친 적이 없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건 있죠. 제가 뭐 손혜원 의원님을 제가 누굴 내칩니까? 내치기는 제가 뭐 그럴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일은 있었죠.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어요. 손혜원 의원님이 약간 그 정청래와의 뭐 이런 이제 그 인연 때문에 정청래가 뭐 당대표를 해야 된다, 해도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뭐 정청래는 이제 죽어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견해차가 좀 생겨가지고 약간 뭐 소원해진 정도지. 제가 어떻게 누굴 내쳐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좀 뭐 연락이 없었고 뭐 그런 정도고 뭐 최근에 한 번 또 통화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손혜원 의원님하고 뭐 감정이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없고 그 문제는 있었어요. 소나무당 그 문제는 서로 조금 좀 아쉬운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특별히 뭐 제가 아쉬울 건 없었고 저는 뭐 도와주는 뭐 그런 입장이었지. 제가 뭐 소나무당에서 뭐 중심적인 역할을 뭐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나무당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소나무당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저랑 뭐 특별히 손혜원 의원님이랑 감정이 생길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저하고는 다른 분들하고는 있을 수는 있어도 저하고는 없습니다. 저하고는 없고 뭐 또 뒤에 이제 또 뭐 어쨌건 그 소영길 대표님이 뭐죠? 복당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난 일이에요. 미아님, 손혜원 의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쓰시지? 아까 그분 어디 갔어? 가짜뉴스 퍼뜨리면 차단이에요. 가짜뉴스 퍼뜨리면 차단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 정청래 얘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가까운 사이니까 진짜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뭐 문조털레유에 대해서는 뭐 그닥 그 좋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정청래에 대해서 우리 손혜원 의원이 뭐 아주 감정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본인을 위해서 저는 한 얘기라고 봐요. 정청래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이제 현명한 거죠. 그 손혜원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청래에게 조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참 못 알아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손혜원 의원님이 가까운 분이 조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출마를 해서 본인에게 뭐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 왜 저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 뭐 지금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하시는 그 여러분 그 저기 너무 그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래도 그죠? 같은 편이잖아.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을 씁시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 뭔가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좀 채팅창에 보니까 그 뭐 그 좀 심한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제가 이제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정치인이건 유튜버들이건 그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근데 뭐 그런 이제 잘못 판단한 문제를 가지고 뭐 완전히 뭐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듯이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안 되죠. 계속 이제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뭐 그건 안 되겠죠. 자, 어제 정청래가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분탕질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차단한다는 거 잘 알죠. 본인이 알아서 그 처신 잘하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차 없어요.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 세우며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의식한 발언들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 성과를 나열하면서 월드클래스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를 몸소 보여주신 또 코스피 9천 돌파 등 국내 이슈도 같이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전날 이 대통령 귀국장에서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던 정 대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몸을 낮춘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 대통령 이름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길을 내고 그 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걷고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넓혔으나 막힌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뚫어야 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총 3번씩 되풀이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될 김민석 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를 찾아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호남에 잇따라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순방 출국길 환송장 패싱 논란이 일던 날에도 이원택 전북지사를 만났습니다. 네, 아유 손혜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목포 시의원이시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시고 손혜원 의원님이 본인 등판하셨어요. 결국은 거봐 가짜뉴스 퍼뜨리면 오래 못 간다니까. 누가 그런 헛소문을 제가 최평 홍보대사라요. 이렇게 지금 바로 본인 등판하셔가지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손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복만삼님, 까왕님은 시청자 수 200일 때도 스틀림은 쫓아냈어요. 지금 매일 10,000명이 넘는데 바로 쫓아냅니다. 지금 이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시청자한테 저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20명일 때도 쫓아냈어요. 손혜원 의원님께서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분노의 슈퍼챗을 날려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가짜뉴스가 오래 가나.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는데. 저하고 뭘 그 감정이 상할 일이 없는데 왜 뭐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까? 이제는 가짜뉴스는 이제 발붙일 수 없는 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요. 바로바로 뭐 대통령님께서도
바로 국민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네. 손혜원 의원님도 본인이 바로 등판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가짜 뉴스다. 그거 어디 갔어? 그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 에? 그 차단해야 되겠네. 제발 좀 그 가짜 뉴스 좀 퍼뜨리지 마요. 그래갖고 그 유튜버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싸움 나게 만들고. 이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들이 큰 문제다. 예? 시청자들도 큰 문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예? 제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 소연혜원 의원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이제 다시 우리가 예, 힘을 합쳐서 예, 그 우리가 좀 또 힘을 합쳐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람보다 빠른 어르신께서 이제 뭐 목포로 가신다는 뭐 그런 썰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주 뭐 의견 일치가 확고부동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당분간 또 힘을 합쳐가지고 예,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예, 농담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참 혼자서 예,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 목포 시의원에 예, 이제 당선이 되셨고 이제는 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예,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빨리 여기다 이제 사과문이라도 써요 빨리. 어? 이렇게 그냥 뭐 무책임하게 그냥 가짜뉴스 퍼뜨리고 걸리면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자, 정청래가 이게 전북에 뭐 완전히 진심이죠. 예,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전북을 2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그 공항 패싱 당한 날, 예, 대통령님 이제 해외 순방 가는 날 전북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원택을 만나서 절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 또 전북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북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남 지역에 유령 당원이 많아서 정청래가 이거를 믿고 지금 뭐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당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게 다 정청래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억측이에요. 예, 그건 괜히 공포 마케팅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공포 마케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냐면은 그 정청래 혼자서 그거를 당원들을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하고 청래당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서 한 게 아니고 호남 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너도나도 이제 그 사돈의 8촌까지 당원을 가입시키다 보니까 이거는 선거 때마다 매번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좀 숫자가 많기는 했지만은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도입을 하고 공천권을 당원에 뭐 돌려주겠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당원 모집을 많이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예, 그래서 당원이 호남 지역에서 이제 크게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었고 이게 다 정청래 표다 이게 아닙니다. 예, 그 오히려 호남 지역에 있는 출마자들 표예요. 호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표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사돈의 8촌의 친구들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예, 그 당원을 가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전체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얘기 하지 말자 또. 예, 제가 또 특정 유튜브를 또 깐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 정치 비평가로서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혹은 뭐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떠돌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그냥 밝히는 건데 제가 특정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그걸 뭐 누구를 깐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리아니님, 예. 개성열이 내란 이후부터 지금껏 여러 정치 방송을 봐왔는데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방송은 여기가 처음이네요.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무슨 비평을 못 하겠어. 아니 뭐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비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문제도 비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 얘기만 하면 누굴 깔라고 그러고 누굴 죽이려고 그런데 아니 죽이긴 내가 지금 누구를 왜 죽입니까? 그리고 제가 죽이려고 하면 막 다 죽어요? 어? 나는 그것도 웃겨 죽겠어. 뭐 제가 뭘 까면 죽는데 물론 뭐 결과적으로 다 죽긴 죽어요. 결과적으로 다 죽긴 죽는데 아니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김어준이 죽어도 벌써 죽었지. 3년째 지금 죽이려고 제가 그렇게 까고 있는데 안 죽잖아. 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비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하고 이제 견해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조금만 비평을 하면 막 깐데 죽이려고 그런데 나는 이상해 사람들이.
뭐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아니 예를 들면은 저는 아니 그 최근에 그런 방송을 봐서 그래요. 내가 뭐 특정 유튜브를 뭐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방송을 봤냐면은 정청래가 뭐 50만 표를 받으면은 당원들 투표를 50만 표를 받으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대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이 50만 표를 받아도 당대표가 되는 거고 최한욱이 50만 표를 받아도 당대표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당연한 얘기를 왜 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마치 자 그게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50만 표를 정청래가 확보를 해놨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도 가치가 있는 거죠. 야, 이 50만 표를 정청래가 어디다 킵을 해놨다. 그거를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증거를 잡아냈다. 그거는 보도를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이게 50만 표를 받으면은 당대표가 된다 정청래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응? 그 김민석이 50만 표를 받으면 당대표가 된다. 아니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최한욱이 50만 표를 받으면 당대표가 된다. 아니 그런 방송을 보고 제가 왜 이걸 언급을 하게 되냐면은 그걸 여기 와가지고 지금도 여기 뭐 윤미숙이라는 분이 53만 표래. 그 53만 표를 누가 받아도 그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53만 표가 유령 당원이다?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 그대로 뇌피셜인 거잖아. 응? 제가 유령 당원 문제를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정청래한테 다 가는 표가 아니라니까. 게다가 호남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아니 전북에 왜 자꾸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정청래가 선거 끝나고 자꾸 전북을 가는 이유는 전북 선거 과정이 본인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불안한 측면이 있고 또 이원택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택이 날아갈 수도 있는 데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전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 늘어난 당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말 청래가 자기 표라고 생각하면 호남에 왜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요. 아니 그 얘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호남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청래가 호남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할 때 이원택하고 안호영 후보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원택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야지. 근데 안호영하고 1% 차이 났잖아요. 응? 호남 경선할 때 이원택이 안호영을 1% 이겼어요. 그래서 안호영이 단식 투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40%를 받았어. 김관영이. 그게 호남표가 다 정청래 거예요? 아니 많이 가져가야 반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전남도. 광주 전남에서 친명이 아니라 친청이었던 민영배가 0.8% 차이로 이겼어요. 김영록한테. 김영록이 선거 끝나자마자 SNS에다 주먹 올려놓고 정청래 죽여버리겠다. 그 SNS에 올렸잖아. 아니 그런 김영록을 찍은 사람이 49%였어 호남에서 지방선거 때. 아니 그 호남표가 다 정청래 표면은 어떻게 안호영이 49%가 나오고 어떻게 김영록이 49%가 나오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손혜원 의원님 아까 오셨으니까 손혜원 의원님 얘기도 하자면은 아니 전남 도당에서 이번에 손혜원을 뭐 떨어뜨려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다라는 거야. 물론 2등 했어요. 뭐 1등은 못하고 2등은 했지만은 손혜원이 떨어졌습니까? 목포에서? 전남 도당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손혜원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2등 했어요. 아니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호남 유권자들이 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여러분 요즘 이제 호남이 가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호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남은 민주당의 이른바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호남에는 정치 저관여층이 없어요. 호남에 있는 양파 캐는 어르신이 양파를 캐고 있어. 70대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저기 논밭에서 막 양파를 캐고 있어. 근데 가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밀어 보세요. 이번 지금 정청래 이번 당대표 선거 누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70대 어르신이 민주당 상황을 줄줄줄줄 읊어요. 아, 호남이 그런 동네야. 아니 그냥 길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당원인 거예요. 호남에 가면은 유권자 반 당원 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관여층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호남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청래의 실체를 잘 몰라가지고 오판을 했던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다 알게 됐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호남 유권자들이 정청래한테 이번에 몰표를 준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정청래가 여론조사에서는 10% 나와요. 10%. 아니 당원 반 유권자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은 호남 지역 여론조사는 당원이 반 이상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보시면은 정청래 10% 나와요. 김민석, 송영길을 합치면은 거의 70%야 지금. 그런데 당원 투표를 까보니까 호남에서 유령 당원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청래를 50만 표를 찍는다? 53만 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무슨 이건 뭐 저기 무당이 구타는 수준도 아니고 아니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치 비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얘기. 요즘 그 길럽 조사라고 우리 최현준 그 현장 유튜버가 최현준 TV가 호남 지역에 나가가지고 그 길럽 조사라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는 분들 붙잡아가지고 그 여론조사라는 거야. 정청래를 찍을 거냐, 김민석을 찍을 거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 그냥 이거는 진짜 무작위죠. 무작위로 그냥 막 길 가는 분들 붙잡는 거야. 본인이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김민석이 압도적이에요. 그 길럽 조사를 봐도 최현준에.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유령당원이 그렇게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너무 이제 그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긴장을 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니까 잘하자. 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무슨 공포 마케팅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식의 방송을 왜 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53만 표 나오면 김민석이 당대표 되고 송영길이 53만 표 나오면 송영길이 당대표 되고 정청래가 53만 표 나오면은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거지. 아니 이거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가 오늘도 어제죠. 어제도 이제 전북에 갔는데 이건 뭐가 불안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는 거지. 믿을 게 호남밖에 없잖아. 그리고 본인이 몇 년 동안 호남에 공을 들였고 거기에 이제 낙지파들하고 다 손을 잡고 나름 자기가 호남에 어떤 기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반반인 겁니다. 호남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도 반반인 거예요. 왜 안호영과 김용록이 득표한 숫자를 보면 친청편이 표가 절반이고 또 비청표가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 반반인데 지금은 상황이 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 공천할 때는 이한희님 제가 전북 군산 살지요. 병원이나 은행에서 사람들이 뉴스 볼 때 민주당 소식 나오면 다들 정청래 욕해요. 이게 실질적인 민심 아니야. 그래서 물론 그 공천 과정에 장난질 치고 그거는 있죠. 근데 그건 몇 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 거의 7대 1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뭐 7대 1이 나오는 상황에 이거를 무슨 장난질을 쳐가지고 뒤집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호남에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출마할 의사가 있으니까 자꾸 전북에 가겠죠. 그래서 출마를 할 것 같긴 한데 호남 민심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이런 상황이니까 자꾸 호남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면 돼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김민석을 잘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석으로 힘을 모아주면 되는 거지. 뭐 모여가지고 뭐 몇만 표가 나오면 정청래가 이기고
아니 그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뭐 이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질타에도 정청래 연임 결심 굳혔다. 내주 당대표를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24일경에 원래 이제 사퇴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 주 아마 그 전준희를 구성하기 전에는 사퇴를 할 거예요.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은 끝까지 뭐 가봐야 본인 모양만 나빠지지. 그래서 정청래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현재 지도부가 좀 불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청래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어쨌건 출마를 하려면 사퇴는 해야 돼요.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퇴를 하게 되면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조승래나 여전히 뭐 친청계 또 최고위원들이 있긴 해서 과연 당 지도부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는데 불사조님 짜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한병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고 한병도는 약간 중립 성향의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청도 아니고 뭐 친명이라고 또 볼 수도 없고 이런 인물이다. 공룡새 슈빌님 뼈 있는 독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김민석이 될 확률이 높은데 한병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청래 표를 들어주는 그런 불공정한 경선을 하겠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책임질라고. 잼잼럼님 부모님 30년 민주당원 전남분들인데 어제 모임에서 전부 다 정청래 정권은 짧다 발언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해요. 옆 테이블에 듣던 아저씨들도 정청래 싸가지 없다고 대통령한테 대든다고 이번에는 김민석이 무조건 돼야 한다고 하셨대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깔럽 조사가 올라오네 이제 그 밑바닥 민심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들 우리 호남에 있으신 분들 한번 호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꼭 슈퍼챗 쏘지 않으시더라도 채팅창에 그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주변 미터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과연 정청래가 호남에서 53만 표가 나올 지금 상황인 건지 호남에서 몰표가 나올 상황인 건지 그럼 그거 부정선거지. 불사조님 어제 구독하고 오늘 신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돼주신 거. 아니 그리고 한병도가 무슨 짱구예요? 아니 지금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그것도 불공정 경선을 했다가 나중에 한병도가 그 무슨 책임을 지려고 바보입니까? 정청래한테 붙게? 그리고 한병도를 왜 자꾸 나쁘게 얘기해요? 아니 합당 막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2월 달에 합당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막았어요? 이현주가 막았어요? 강득구가 막았어요? 황명선이 막았어. 물론 세 분이 목소리를 냈지. 친명 최고위원들 세 분이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합당을 막은 건 누구였느냐?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당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막힌 거예요. 제가 한병도는 그것만으로도 까방권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 아니 합당을 막았던 한병도가 지금 와가지고 본인이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정청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불공정 경선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그런다? 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쓸데없는 아니 인생이 심심해요? 여러분 인생이 막 지루해가지고 막 너무 인생이 순탄하고 인생에 힘든 게 없어가지고 스스로 막 힘든 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막 받고 싶은 거야? 아니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여기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예? 오늘 커뮤에서도 호남 가족들 전부 욕한다라는 분들 글 올라옴. 여기 광주입니다. 정청래 엊그제 욕 한 사발 먹고 갔어요. 뭐 이런 거만 올라오네 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청래가 출마하는 거는 무덤 파는 거라고 봐요. 저는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